자, 기말 모의고사 21번 지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지문은요. 밑줄 어구 의미 파악인데 이제 올해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신유형 문제입니다. 신유형 문제예요. 예전에는 이제 어휘 문제 보면은 어휘만 밑줄 쳐져 있는데 이번에는 한 구문 전체를 밑줄을 딱 치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찾는 유형이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신유형 문제라는 거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심리학자를 썼던 미하일 칙센트미하일. 이 미하일 칙센트미하일은요, 이탈리아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미국 심리학 교수입니다. 여러분들만 대학 같은 데 가면은 심리학학과에서는 거의 요즘 필수적으로 이분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여하튼 이 미하일 칙센트미하일이란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인 생각이요. 커먼 아이디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생각이냐면은 창의적인 개인들이요. come up with 수업 시간에 배운 거죠. 생각해내는 겁니다. 창의적인 개인들이 생각해내요. 무엇을 생각해내느냐? Great insights, 엄청난 통찰력, discoveries, 발견들, works, S 붙으니까 작품이죠. 아니면 inventions, 어떤 발명품들. 대단한 업적들이죠. 대단한 업적을 생각해내는데 어떻게? In isolation. In isolation은 혼자서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생각해냈다라고 하는 뭐예요?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의 개인, 창조적인 개인이 엄청난 업적들을 in isolation, 혼자의 힘으로 해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은 is wrong. 앞부분 전체 주어져. 이런 생각들은 wrong,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위대한 천재들은 걔네가 잘나서 그들의 업적을 한 거야 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틀렸다라고 나와요. 그럼 따라서 전반적인 글의 흐름은 이 글에 대한 이 혼자서 잘나서 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는 근거가 뒤에 쭉쭉쭉 나오겠죠. 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result from 어디서 나오느냐 도대체? complex interaction이에요. 혼자서 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복잡한 상호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누구 사이에? 개인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환경과 문화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즉,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복잡한 상호작용과 시기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위대한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였었던 기베르티 혹은 미켈란젤로와 같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50년 전에만 태어났더라도 뭐하기 전에 they were, 그들이 그랬었던, 뭔가 이상하죠? 앞에 뭐가 뒤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born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습니다. 얘네가 태어나기 50년 전에만 일찍 태어났었더라도 이 얘기예요. 아마도 이들이 받았었던 예술적인 후원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would not have been. be in place는요, 제자리를 잡다라고 하는 건데 예술적 후원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제자리를 잡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 예술적 후원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뒤에 나온 투부 정사가 수식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artistic patronage to fund, 그 다음에 블라블라 나오고 would not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어부가 너무 길어지니까 수식어구를 뒤로 보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그들이 해냈었던 엄청난 이러한 업적들을 돈을 위해서 돈을 주거나 기금을 모집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구체화하도록 도와주었었던 이런 예술적인 후원의 문화라고 하는 게 없었을 거라는 거죠. 즉 미켈란젤로라든가 기베르티라는 사람이 굉장히 엄청난 업적을 해냈는데 이런 엄청난 해낸 업적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귀족들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겠죠. 돈의 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이들의 업적이 만들어질 거니까. 근데 이런 문화들은 얘네가 태어났을 당시, 얘네가 활약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문화가 없었다는 거야. 즉 돈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만들어냈었던 위대한 업적들은 아마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예술 후원의 문화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if라고 하는 가정법 안에 had been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 나오고요. 주절에 would have been이라고 하는 과거를 나타내는 형태가 나옵니다. 즉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건데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if 안쪽에 had pp 써주시고요. 주절에 would, could 완료형 쓴다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면 미켈란젤로와 기베르티가 받아떴던 사실은 과거예요. 근데 이 과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과거 완료로 쓴 거고 대신에 주절은요. 과거적 상황인 would have pp를 써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were라던가 주절에 would not be와 같은 현재형을 써주면은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개의 천문학자도 고려해 보래요. 또 다른 예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천문학자들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들은 could not have happened요. 벌어지지도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종의 가정입니다. 뭐 하지 않았다면 수세기에 걸친 기술적인 발전, 즉 수세기에 걸친 만환경의 발전이라던가 아니면 이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우주의 진화하는 지식들, 즉 엄청난 지식이 늘어났겠죠. 그 다음에 헤드가 나오니까 앞에 나왔었던 이 부분이 주어가 돼요. 수세기에 걸친 만원경의 발달과 그리고 우주 지식의 진화 이런 것들이 그들 앞에 unless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죠. 이루어지지 않았었더라면은 이 개개의 천문학자가 했었던 이런 발견들은요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됐었던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의 L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였기 때문에 시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칙센트미하엘의 관점은요. 즉 뭐가 나옵니까? 앞에서 언급했었던 칙센트미하엘의 어떤 주장들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주제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쏟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의 관심을요. 즉 그런 분야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쏟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s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비교급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할 일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분야의 발전에 관심을 쏟으세요. 누구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we do 하는 것만큼. 자, 뭘 받을까요? 얘네들은요. 앞에 나와 있는 디보트를 받아요. 대동사입니다. 반복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대동사를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어디에다 씁니까? 우리가 the people, 사람들에게 쏟는 것만큼 쏟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안이 뭘까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도메인이 될 거예요. 도메인, 그렇죠?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쏟는 관심만큼이나 어디에 쏟아라? 그 분야의 발전에도 그만큼의 관심을 쏟아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즉, 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관심 쏟는 게 중요한데 그만큼 그 분야의 발전에도 관심을 쏟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동등비교죠. 그래서 즉,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as가 나와요. 이 as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쏟아낸 이유가 나오겠죠. 이러한 상황이 뭡니까? 요 전체 상황이죠. 이러한 전체 상황만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어떻게 그 수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만큼이나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 분야의 발전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개를 모두 다 신경을 써야지만이 발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즉 사람만큼 분야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as가 3개 나옵니다. 그렇죠? as가 3개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as는요. 비교급의 as고요. 세 번째 나온 as는 인과관계 as라는 거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s가 많이 나오면 as 자체가 의미가 많기 때문에 해석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개개인들은요. 일종의 뭐라는 겁니다. link in a chain.
체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슬이죠. 사슬의 하나의 연결고리고요. 페이즈, 단계입니다. 프로세스,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only라는 말이 살짝 보면 부정적성이 띄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개인이 이 말 자체만 보면은 한 사슬의 부분이고 과정의 발전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개인도 중요하고 전체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문제로 가볼까요? 자, 개인들은요. 전체 사슬의 한 연결고리고요. 과정의 한 단계다를 의미하는 단어. 전체적으로 봤더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개인도 중요해요. 개인도 중요한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복잡한 상호작용 그리고 시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어디에도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 분야의 발전에도 신경을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로 미뤄봤을 때 자, 1번 개인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냐? 여기까지 상관없어요. good fortune입니다. 행운에 따라 결정이 된다? 아예 언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탈락이죠. 두 번째, 이러한 발견들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오직 기존의 지식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기존의 지식에 대해서, 기존의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as입니다. 그쵸? as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개인도 중요해요. 거기서 일하는 개인도 중요하고 그만큼이나 분야의 어떤 발전, 전체적인 상황도 중요하다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기존의 지식, 즉 이 환경, 주변 환경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2번은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하튼 요거만 중요하다기 때문에 틀립니다. 자, 3번입니다. 한 개인의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핵심 요소입니다. 1년의 브레이크스루는 굉장히 위대한 발전이거든요. 위대한 발전의 핵심 요소다? 아니죠. 이게 주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 탈래야 되겠고요. 개인들은요. receive credit는 공적으로 인정받다거든요. 그들의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공정을 인정받지 못한다? 인정받아 왔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5번. 개인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머지 등장합니다. 오직 그것의 필요 조건 속에서만 등장한다.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하지만 일단 정답 5번이요. 왜냐하면 이 필요한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복잡한 인터랙션, 타이밍 그리고 모두 들어가야 돼요. 개인의 어떤 능력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복잡한 상호작용과 시기라고 하는 전체의 어떤 발전 이거와 개인의 어떤 천재성과 노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될 때 나오는 거니까 이것들을 의미하는 바는 in its necessary condition이라는 단어가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과 어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는 위대한 천재들은 그들이 잘나서 됐을 거야 라고 하는 일반론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복잡한 상호관계와 시기의 결합 문제이고 두 가지 예시, 르네상스 예술가와 천문학자의 예시를 들며 이 주장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칙센티미하일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람도 중요합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의 발전, 즉 얘네죠. 얘네도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21번의 글의 주제는요. 개인의 창의성과 그 개인이 속한 환경 문화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개인이 갖고 있는 창의성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말은 시기도 포함되고 있고 어떤 개인 그리고 전체와의 어떤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